대규모 프로젝트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엉망진창이고 혼돈 그 자체일 때가 있죠. 정보는 넘쳐나고 소통은 뒤죽박죽.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돈을 명확함으로 확 바꾸는 핵심 전략들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똑똑한 사람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산으로 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요, 놀랍게도 무슨 인간관계나 리더십 문제 이전에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명이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한테 자유롭게 막 말을 걸 수 있다면 과연 소통 채널이 몇 개나 생길까요? 정답은 무려 49만 9,500개입니다. 네, 거의 50만 개에 가까운 숫자죠. 이게 복잡한 계산도 아니에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누는 아주 간단한 공식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 50만 개에 가까운 잠재적인 대화 경로가 혼돈을 만들어내는 씨앗인 거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소통 채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프로젝트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왜곡되고 책임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예산은 터지고 마감일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폭발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복잡한 그물망 구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직접 말하면서 정보의 홍수가 터지는 거죠. 해결책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허브 앤 스포크 구조처럼 소통 경로를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대화는 싹 없애고 정말 꼭 필요한 소통만 남기는 거죠. 허브 앤 스포크 모델, 이게 정확히 뭘까요? 혹시 자전거 바퀴 아시죠? 그걸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바퀴 중앙에 허브가 있고 여기서 바퀴살, 즉 스포크들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여기서 각 팀이 바로 스포크입니다.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하다가 다른 팀이랑 얘기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중앙에 허브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통 트래픽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설계가 완성됩니다. 이 허브 앤 스포크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진짜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럼 오브 스크럼이라는 건데요. 여러 개의 스크럼 팀이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정말이지 빛을 발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각 팀은 알아서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다가 팀 대표들만 따로 모이는 거죠. 여기서 뭘 하냐면 우리 팀 혼자 해결 못하는 문제, 다른 팀이랑 얽혀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딱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정사항이 다시 각 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아까 그 50만 개에 육박하던 소통 채널이 단 몇십 개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팀을 관리할 때 생기는 아주 독특한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팀이 흩어져 있으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시차죠. 그런데 팔로워 더 선이라는 모델은요, 이 골치 아픈 약점을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바꿔버립니다. 말 그대로 태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아팀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할 때쯤 그 결과물을 유럽팀에 넘깁니다. 그럼 유럽팀이 그걸 이어서 작업하고 또 퇴근할 때쯤 미국팀에 넘기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개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가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3C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조정, coordination. 누가 뭘 언제까지 할 건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거고요. 둘째는 소통, communication.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문화, culture. 서로 다른 팀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는 공감대죠.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멋져 보이던 24시간 워크플로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버립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유된 문화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혀 다른 서로 상극인 문화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대의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미묘하고 어려운 바로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요, 전 세계 문화를 소통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숨은 뜻을 파악해야 하는 고맥락 문화, 다른 하나는 말하는 그대로가 전부인 저맥락 문화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관계나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 속의 숨은 뜻, 행간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반면에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요점이 뭐죠? 핵심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효율성과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자, 이런 두 문화가 한 프로젝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상대방이 너무 직설적이라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빙빙 돌려 말하니까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소통 과부하를 해결할 아주 현대적인 방법론이죠. 바로 비동기식 소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회의나 실시간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동기식 소통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계속 우리 일의 흐름을 툭툭 끊어먹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동기식 소통은 이메일이나 공유 문서처럼 내가 가장 편하고 집중 잘 되는 시간에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깊이 있는 업무, 즉 딥워크가 가능해지는 거죠. 비동기식 업무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지식 노동자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딥워크라고 불리는 깊은 몰입 상태를 지켜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회의 요청이라는 일종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 비동기식 소통을 잘하려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모든 맥락과 정보를 한 번에 꽉꽉 담아서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절대 메신저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딸랑 한마디 쳐놓고 상대방 답장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상대방의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슬랙이나 팀즈 같은 협업 툴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정글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혼돈을 막으려면요, 첫째, 아무나 막 채널 만드는 걸 멈추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둘째, 채널 이름에도 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 검색하기 쉽게 해야 하고요. 셋째, 정말 중요한 채널들은 맨 위에 딱 고정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프로젝트 채널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보관 처리해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보의 단일 출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전략들을 하나로 꿰뚫어놓은 핵심 철학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걸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는 소통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소통을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소통을 줄여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팀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그 집중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팀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 볼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소통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